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방금 이제 설명을 진행하신 사실은 오늘도 시간이 어려우시고 제가 쌤 수업해주세요라고 해서 수업하시는 거 약간 미루시고 달려오신 다음 다시 수업하시러 가신 거긴 합니다. 저는 아예 수업 내일로 미룬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강성원 쌤은 이제 같이 대원영어 수업을 하고 있고요. 황규영 쌤하고 유주영 쌤은 이제 수학생님과 중등부 영어생이신데요. 이 중등부 영어생 같은 경우는 해입하십니다. 그래서 중등부 영어는 고입 대비와 함께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독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어느 정도 탄탄한 기본기를 더 갖추는 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고등부는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만 딱딱딱 해야 된다면 중등부는 고등부에 필요한 내용들을 얼마나 탄탄하게 가는가가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걸 채워주실 수 있게 약간 해외 경험도 있으시고 꼼꼼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니다. 수학생 같은 경우는 고3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신 분이세요. 그래서 중등부 수업부터 전부 고3까지의 유기적 연결을 강조하십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내신으로 끝나지 않고 고3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단원별로 체킹. 그래서 단원별로 교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수업을 많이 하신 분이신 것처럼 중등부 친구들을 가르칠 때도 체계적이고 마지막까지 연결되는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블로그와 함께 컨설팅을 진행해 주시는 대표님이신데요. 이경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를 아들을 보내시고 서울대뿐이 아니라 대부분 컨설팅을 하시면서 서울대 말고 하위권 대학부터 상위권 대학까지 골고루 실은 대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성남이랑 이제 학원가에서는 간담회랑 설명회랑 대표의 자리로서 진행을 하시는 인기 있으신 분이셔서 사실은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3 설명회 할 때 모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꼭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3 컨설팅뿐만 아니라 고등부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 컨설팅까지 같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별도 개별 문자 신청이시고요. 이분도 저희가 모셔온 분이십니다. 사실은 되게 멀리서 주로 진행을 하세요. 이제 강남하고 이제 성남 지역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역시 친분이 없어요. 대표님 향동 친구들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향동 친구들 컨설팅을 하러 막 이상한 데 갑니다 라고 해서 제가 모셔온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긴 저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원한 지 2년차입니다. 작년도 1월 5일에 오픈을 했고요. 모든 시험에서 모의고사, 내신에서 전부 좋은 생각 성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저희의 자랑인 친구들 그리고 성적이 잘하는 친구가 와서 전교일을 하게 될수 있지만 아닌 친구가 올라와서 확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67점에서 79점, 70점에서 81점, 과학은 아예 33점에서 50점 점입니다. 46점, 그리고 등급이 확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들은 전부 저희 강사님들의 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사실 이 설명회는 어느 정도 기본기를 바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회를 다녀오셨거나 혹은 전반적인 대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고2 설명회가 아니고 중등부 설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입의 기본 내용을 깔고 그 다음에 중등부터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향동고나 혹은 외고나 과고에서 어떤 과정이 다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앞부분은 기본기여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 대입은 지금 고1에 대한 초6일은 똑같습니다. 9개의 카드가 있죠. 수시와 정시 6개, 3개의 카드가 있는데요. 수시는 크게 3가지입니다. 교과, 학생부 종합, 학종이라고 부르고요. 논술이 있죠. 물론 지금 고1 이후의 친구들 고1, 중3, 중2, 중1은 이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의 경계 역시 점점 허물어지는 학년이 현재 중등부 학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굵직굵직하게 지금 중등부 친구들이라고 해도 굵직굵직한 입시의 틀은 이겁니다.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과정이 있으시지만 입시의 틀은 수능 위주지만 수능으로 지원을 하는 정시, 학교 내신과 학교 내신 플러스 세특과 논술로 지원하는 수시, 이게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이렇게 딱 보시면 이름이 어려워요. 언더우드, 하스, 네오르네상스 막 이래요. 이름이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보통 그 이름과 다양성에서 요 대입에 대한 진짜 고민이 있으세요. 어머님들께서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공부해볼까? 라고 딱 하시자마자 이름이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시면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름이 어려워도 내용 보시고 요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물론
지금 중1, 중2, 중3은 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강조드린 이유가 저는 공부할 때 네이밍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결국 모든 건 레이벨과 그 다음에 목차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입 전형도 어떤 걸 중점으로 보겠다는 그 안에 있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어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섞여 있는 전형이어도 그 전형이 학종에 들어가면 세특을 더 보는 거고요. 그 전형이 여기에 들어가면 세특을 봐도 수능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로 뭘 보는지가 이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에 어렵고 복잡한 모든 전형은 이 중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전반기 학습 지금 40%인데 한 35%까지 줄어들 예정이고요. 사실은 지금 고3 친구들도 수능만 보는 전형은 별로 없는데요. 지금 중1, 중2, 중3은 수능만 보는 과목은 거의 없을 거다. 거의 전무할 거다가 지금 공개 자료예요. 그래서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수능에 세특 볼게, 정성평가 들어갈게, 교과 볼게가 들어가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굵직굵직하긴 현재 수능의 이름을 딴 전형은 4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술은 1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종합은 내신 플러스 비교과예요. 성적만 보는 건 교과. 성적에 이거는 요건데 지금 고1부터 중1, 중2, 중3 친구들은 거의 다 얘가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이 내신 학교생활 비교과가 상위권은 50%까지 가고 하위권은 20%까지 내려가는데 지금 고1부터 중1까지의 친구들은 요게 확 증가해요. 그리고 수능이랑 교과라고 해도 얘가 들어가요. 얘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약간 지금 고1 친구들이 지금 중1, 중2, 중3, 고1 친구들이 약간 분명히 학업 부담 줄이겠다고 시행한 정책인데 오히려 더 증가해서 약간 숨이 막혀하고 결국에 전 과목 1등급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된 건데 이런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중등부 친구들은 이제 아직은 오케이 스카이는 안 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무조건 스카이예요. 로 하세요. 목표가 높으시면 깨어진 조합도 큽니다. 스카이 하면 적어도 상위 탑10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렇게 가시는데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이유가 실제 입결이랑 달라요. 실제 입결은 대학들이 전공마다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전형의 유사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전형 혹은 최저 학력이라고 했을 때 이 학교별로 비슷해요. 합 2, 합 3. 물론 그 안에서도 다양하지만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진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고등부 들어가셔서 전형 보실 때 모든 걸 보지 않으시고 이 앞에 있는 한 개씩만 보시면 어느 정도 비슷해요. 물론 탑10으로 가면 정말 거의 춘추 전국시대로 쫙 커지는데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고입 딱 준비하시고 그 다음 대입 준비하실 때 너무 다양해요, 정보가.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면 굵직굵직하게 대학을 나눠서 생각하시고요. 전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형 결국에 이거예요. 정말 딱 한번 찾아보시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별거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약간의 변화가 조금은 있지만 수시와 정시와 그다음에 전체 수험생 봤을 때 현재 스카이, 의치 한약이 상위 3%대입니다. 할만하지 않나요? 생각보다? 이게 생각보다 할만한 수치예요. 1등급이 9등급일 때 4%였고 고교학점제 5등급일 때 10%죠? 그러면 3.6%는 할만한 수치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 경쟁이 정말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수능이 메디컬 고시화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셨죠. 그래서 대치동은 실제로 아버님이 병원 원장이시거나 아버님께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들을 너 4수까지 해도 돼. 의대만 붙어와. 이 분들 정말 깔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치한약수의 N수생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의치한약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스카이 공대를 넣어요. 지원을 해요. 그래서 스카이 공대에 빵꾸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붙어놓고 내가 이렇게 나왔네? 하고 안 가고 의대로 넣어. 혹은 재수가 되게 흔해서 생각보다 이 친구들이 굳건하게 몇천 명이 이렇게 앉아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약간 상위권 경쟁은 이 친구들이 지원하는 걸 너무 겁맺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의대 준비할 거다 라고 하면 그 N수생들을 각오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수치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지금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 중등부 친구들은. 현재 이건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요걸 미리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 예비 중3부터 예비 고1, 예비 중2, 예비 중1까지 있으신데요. 그럼 지금 나오는 데이터 중에서 내가 만약에 중3 2월이야 라고 하면 이미 그 학생이 볼 수능에 대한 굵직한 건 끝났습니다. 중3이야? 고1이야? 이미 픽스인 거고요. 요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요 차이는 퍼센트가 5%에서 7%의 차이? 그냥 10%에서 15%의 차이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다만 여기서 이때는 뭐가 있냐면 최저 등급이 약간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고1 혹시 있으실까요? 예비 고1, 네. 예비 고1 친구들은 이미 지금 사실은 끝났고요. 이미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2 4월에 그 학생이 보실 최저 등급이 픽스가 되고요. 이땐 크게 안 변합니다. 거의 요때 픽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윤석열 정부 때 수능이 갑자기 조금 어려워졌죠? 변했죠? 그때 최저가 바뀌었습니다. 잘 없어요, 이런 경우가. 근데 그렇게 약간 수능이 급변하지 않는 이상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대가 최저 1등급이 기준이었으면 영어가 그때 수능 딱 보고 바로 4월에 이까지 할게 하고 내렸습니다. 근데 요 정도는 약간 좀 정말 이슈가 있을 때 정도고요. 웬만하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1 친구들은 지금 전혀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3 친구들은 지금 예비 고1 친구들은 지금 고1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중2 친구들, 중1 친구들은 변화가 약간 됩니다.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한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고교학점제에서 전체 1등급이 9등급일 때보다 절반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 상태에서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서 지금 중2, 중1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약간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예 개혁은 어렵고요. 아마 여기서 그 차이는 뭐 세특을 뭐를 뺀다든지 혹은 뭐 탐구의 비중을 어떻게 한다든지 정도의 비율의 차이일 겁니다. 학점제를 아예 9등급으로 가는 건 사실 거의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친구들 정도에서야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워낙 저희 옛날부터나 말이 많았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말씀을 드린다면 고교학점제 지금 고1 친구, 중3 친구, 중2, 중1, 초6 친구와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9등급에서 5등급이 되는 거고요. 수능은 9등급이 유지예요. 그러니까 수능은 9등급, 내신만 5등급이어서 이게 의도가 뭐냐면 내신 부담 줄여줄게. 연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신에서 내가 만약에 학교에 학생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9등급일 때 2명까지 애들이 있어요. 탐구. 너무 치열한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 바꿔줄 게 없는데 더 힘들어진 거죠. 왜인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신과 수능의 교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아시죠? 공통과학 수능에 보는 거. 그 정도의 변화고요. 9등급과 5등급의 변화는 이거예요. 9등급은 41, 23, 100%까지의 누적 범위라고 하면 5등급은 10, 34, 66이죠. 그럼 상식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올 1등급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요. 왜일까요? 왜 적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미친 수행평가. 정말 수행평가가 지금 고2랑 고1이 압도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고2 애들은 그래도 할만해요 하고 다니면서 근데 고1 애들은 수행평가로 거의 논문 써가야 되고 발표를 거의 일주일에 4개씩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내가 내신 공부를 하면서 이 5등급으로 바뀌면서 변하는 게 뭐냐면 수행평가의 증가와 논서 수량의 증가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논서 수량은 한계가 있어요. 학교에서 채점의 기준이나 혹은 채점 인원, 인력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수행평가에 대한 비중이에요. 수행평가의 비중과 수행평가의 양이 달라져서 애들이 막 벅차해요. 막 수업하다가 보면 쌤, 저 내일 발표 4개 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냥 정말 문과 경영다 다니는 애들의 느낌으로 이렇게 과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평가를.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공부까지 해야 돼. 이니까 힘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죠?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10%를 쭉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격차가 있냐면 9등급일 때 4%를 한 과목에서 찍는 애들은 웬만하면 다 찍었어요. 4%를.
웬만한 다른 과목까지. 즉 약간 좀 완성형 친구라고 한다면은 5등급일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지금 10%라고 하면은 옛날 2등급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면 이 10%의 여기에 하위에 있는 친구는 다시 말해서 2등급의 초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발이 걸쳐 있는 애들이 훨씬 많았다. 인 거고요. 즉 수업의 밸런스가 내가 모든 과목을 1등급으로 찍는 비율보다 이 비율이 훨씬 많은 거예요. 어떤 과목은 A를 안정적으로 받고 어떤 과목은 A도 안 나오고. 근데 거기에 또 역할을 하는 게 과학입니다. 과학이 아까 말씀 들어보신 것처럼 그냥 수업 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나 과학 이만큼 공부해야 돼. 영어도 이만큼 공부해야 돼. 수학도 이만큼 공부해야 돼. 그러다 보니 공부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원래 잘하는 애들은 쭉 잘하다가 그게 아닌 애들은 실제로 지금 고1 가르쳐 보니 이렇게 돼요, 정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 과학, 그 다음에 수학 1등급 초반 원래 약했던 국어, 영어 2등급 중반 이렇게 되었어요. 요런 친구들이 훨씬 많고 이런 친구처럼 안정형으로 요런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옛날에는 9등급일 때는 1점 몇 가지 뭐 서울대 뭐 2점 몇 가지 고대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대다수가 2점 몇인 거예요. 그럼 어떡해? 지금 고1 친구들은 대학 갈 때 대다수가 2점 몇이야? 1점 몇이 없어.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들어가는 게 세특인 거예요. 여기서 요네요. 보시면요. 요네요. 그래서 지금 고1 친구들이 좀 예비 고1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예비 고1 중3 친구들이 지금 올 1등급 맞기 어렵네. 그럼 대부분의 친구들이 2점 몇이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지? 상위 3.6%인데 그레이스가 들어가는 거 학종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얘를 미친 듯이 막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격차가 있다. 약간 좀 이해가 보통 사실은 교육부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10%가 차이가 안 나와? 라고요. 이런 상황이 있고요. 요거는 아실 것 같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까요? 국어가 지금 수능에서 선택했던 거 공통이고요. 수학 공통 바뀌었고요. 사회과학 다 본다는 거예요. 가장 영향을 안 받는 게 영어입니다. 영어는 사실은 변화가 거의 없어요. 영어는 교과서가 바뀌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든 뭐 여기서 난리를 치든 영어가 가장 변화가 실은 없는 과목이고요. 다만 영어는 절평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기출이 누적되고 절평에서 만만하게 갔다가 나 최저등급을 영어로 하려고 했는데 저 안 되는데요? 가 많이 심해져서 영어는 난이도의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회 역시 과학 역시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요것도 같은 내용이어서 넘어간 다음에 이제 저희는 빠르게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좀 힘드시죠? 이제 앞에 1시부터 들으신 분도 계시고 2시부터 들으셨으면 벌써 3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압축적으로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이제 예를 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사실 뭐 굵직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에서 크게 교과서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학 크게 안 바뀌었고요. 영어 크게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쓱 보실까요? 이거는 뭐냐면 현재 지금 중1 학생이신 분들은 이미 바뀐 교과서, 현재 중2 아직 안 바뀐 교과서, 현재 중3 안 바뀐 교과서, 하지만 고1 되면 바뀐 교과서인 거예요. 그리고 현재 고1부터 쭉 바뀐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애가 뭔지인데 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얘는요, 요 정도의 차이예요. 이전 교과서, 바뀐 교과서. 내용 별 차이 없죠? 내용 별 차이 없어요? 사람만 좀 바뀐 케이스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전 교과서, 바뀐 교과서예요. 모든 교과서가 약간 조금만 바뀌고 약간 소재가 영어는 AI로 났고 데이터로 났고 이 정도지 난이도와 어떤 뭔가 유형에 있어서는 교과서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국어랑 영어랑 사회에서 AI,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지문이 늘어났다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수학은 큰 차이가 없고요. 과학은 아까 말씀 들으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요건데요. 첨단학과라고 해서 제가 지금 여기 뗐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저랑 강성환 쌤이랑 향동군은
아직 대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향동고를 작년에 저희가 고1로 시작했기 때문에 향동고는 고3 학생이 올해 첫 수능을 본 학생이에요. 그래서 아직 대입 결과가 없고요. 내년 초 돼봐야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 친구들 대입 결과가 앞에 있는데요. 대치에서 제가 서울대를 보낸 친구들 중에서 3명이 이걸로 갔습니다. 대치는 이미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과예요. 왜냐하면 요과는 문과과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문과는 점점 티오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 애가 수학 아닌 것 같아서 문과 보내려고요 라고 하면 문과는 대학 진입도 힘들고 취업도 힘들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과 애들은 이미 의치 한약이 있고 카이스트가 있고 그 다음 스카이로 시작을 해요. 근데 문과 애들은 바로 스카이로 시작해요. 그래서 똑같은 학교라고 하면 이과 스카이 학생이랑 문과 뭐 한 한양대 학생이랑 비슷해요, 성적이. 그러니까 훨씬 가기 힘들어요, 일단 요 기준에서. 왜냐면 이과는 엘리트 애들이 이미 빠져 있으니까. 과고로 빠져 있고 카이스트 가고 의천약 가요. 그럼 난 서울대 공대 갈 거야? 더 널널한 거죠. 문과 애가 서울대 경영 가는 것보다 훨씬 널널하고요. TO가 거의 최대 3이에요. TO가 말도 안 되게 줄고 있어요, 문과가. 근데 문과 또 뭐가 있죠? 과거는 일로 빠져요. 과거는 카이스트로 빠지는데 외고는 서울대 경영 갑니다. 그래서 특목고 애들과 함께 경쟁해야 돼요, 일반고 애들이. 그래서 문과는 훨씬 어려워요. 정말 훨씬 어려워요, 대학 가기. 전형에 있어서 거의 심할 때는 30배까지 차이가 나고요. 평균적으로 3배에서 4배 정도 경쟁률 차이가 나요. 그래서 때려 죽여도 얘는 안 돼가 아닌 이상, 혹은 우리 애는 국제반호사, 국제기구, 외교관, 국제고 외고 가자 이거 아닌 이상 저는 이과 공부 시작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과는 대학 전형도 힘들고요. 뽑는 비율도 달라요. 그리고 상위권에 안 빠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몇천 명이 의대 가려고 앉아있어요, 대치동에. 걔네들 빠진 거예요, 그 공대에는. 돌아줘요, 그래서. 그래서 서울대 공대가 30%까지 본 적이 있어요. 의대들이 빼가지고. 공대도 그렇고. 그래서 이과는 아무래도 의치한약이 아니면 조금 더 수월하고요. 플러스 요학과. 첨단학과라고 해서 신생학과예요. 매년 30%씩 증원해요, 학생 수를. 그래서 지금 경기고의 저 친구도 원래 서울대를 못 갈 성적이에요. 근데 이게 있는지 모르고 지원율이 낮아요. 커트라인은 서울대에서 높지만 일반적인 경쟁률이 좀 할만해요. 그래서 대치에서 아름아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있어요. 서울대학교가 한 카드가 이렇게. 근데 이거를 있는지도 모르시고 고1, 고2 때 전통적인 공대만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미 뒤쳐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전과하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편입이나 재수보다 전과가 쉬워요. 전과가 나아요. 그리고 요과는 장학금도 많아요. 국가에서 밀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요런 거예요. 저희가 아마 있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중등부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내가 그냥 전통적인 공대만 있지 않고 이런 과들이 신설이어서 경쟁률이 낮고 그리고 확실히 이것보다 나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있으신가요? 제가 아마 뺐을 수도 있는데 연습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별거 아니에요. 학교들에서 뭐 이렇게 데이터 과학과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얘는 저는 정말 강조를 조금 많이 하고 싶어요. 대치에서도 아름 지원해요. 모두 지원하지 않고. 그래서 요런 과들이에요.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한번 경향성만 보세요. 다 데이터, 인공지능, 융합과학이에요. 전통적인 공대들도 티오가 줄어드는 추세예요. 사실은 대부분 첨단, 융합인데요. 이거 어떻게 준비해요? 라고 하면 별거 아니에요. 컨버전스를 준비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좀 해봐라. 약간 이게 보통 부모님 세대에 없던 거니까 약간 막연한 두려움에 지우세요. 머릿속에서. 혹은 어떻게 준비할지 애매하니 지우세요. 근데 오히려 그게 기회의 창인 거죠. 서울대 민유진 이번에 가네? 이걸로 갔어요, 서울대. 원래 못 가는 애였어요. 근데 일반 공대는. 그러니까 이런 과들이 있는 거를 알고 지원을 하세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약간 단순히 전통적인 공대 말고 인공지능 다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대학과 나라에서 밀어주는 학과, 그래서 티오가 증가하는 학과. 문과는 사실상
거의 항상 TO가 빠지고 거의 안 뽑는 쪽은 아니어도 점점 수렴하는 쪽이에요. 근데 특목고가 안 빠져요. 그래서 문과 상위권 경영 경쟁이 미쳐 있습니다. 근데 이과는 이과 카이스트 엘리트 애들 카이스트 의대에 빠지고요. 스카이 공대 빠지죠? 모두 나와요. 그래서 이과가 더 할만해요. 정말로. 정말 고3 딱 9월에 접수할 때 문과 한숨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과 뭐가 있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과를 지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아무리 우리 애가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중3 수학, 중3 과학까지는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라 성실되고 적절한 학습이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재능은 고2 때 나와요. 고2 풀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지금 못 푼다고 해도 애를 기죽거나 혹은 애가 기가 죽을 거나 해도 무시하지 마세요. 너무 말도 안 하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과를 스팅을 하고 내가 해봤는데 때려 죽어도 안 되겠어. 그때 이동하세요. 라고 추천드리고요. 대치는 그래서 이거를 중3까지 과학이 안 되어 있어도 공통과학을 시켜봐요. 사고력 수학을 시켜보고요. 지금 당장 수학이 안 돼도 사고력 풀려서 풀리면은 나중에 수능 연습해볼까? 이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결과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셔서 문이과를 픽스하지 않기를 추천드려요. 정말 경쟁이 말도 안 되게 치열합니다. 문과 경영대는요. 요거를 한번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 세탁 쓰는 것도 생각보다 금방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겁먹으면 모두가 겁먹을 거예요. 정말 소수의 대체 학부모님들 말고는 대부분 감이 안 와요. 어떤 과인지. 다 같이 같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저는 약간 지금 중등부 친구들은 너무 한정 짓지 말아라. 지금 요 상황, 전공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런 게 있고요. 다음 이제 요게 깨질 거예요. 지금 중등 친구들은. 현재 고1이랑 고3은요. 수도권은 학종, 비수도권은 교과라는 공식이 거의 있어요. 교과 성적만 보는 거, 학종 성적 플러스 무언가 보는 건데 지금은 이런데 사실상 지금 고1 올라가는 친구들 현재 고1, 중1, 중2, 중3은 이 경계가 없어질 거예요. 다 학종이에요. 사실은요. 그럼 학종이 뭔가? 라고 또 보여드릴 건데요. 요겁니다. 학종은요. 교과 고등학교 3학년 8번의 중간, 기말, 중간, 12번의 중간, 기말고사의 성적 플러스 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능력, 너 성적이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너 성적하면서 수행평가가 요거예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보이시죠? 이게 세특이에요. 그래서 학교 수업하면서 수행평가 하는 게 여기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냐면 애들 한정부에서 얘들아 나 영어 선생님인데 이번 수행평가 보고서 영화 감상할 거야. 제출해라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첨단학과에 갈 거면 AI나 유전자 편집 기술 같은 거 관련 있는 영화를 읽고 그걸 넘어서서 그 영화를 읽고 관심이 있어서 관련 논문 찾아보고 보고서 제출해서 특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보가 없는 애들은 난 로맨스가 좋아. 노트북. 실제 잘해요. 제가 진짜 아가 이러면서 정말 흔들었는데 이거를 고1 수행 시작하는 4월 전에 애들 마음을 세팅해 주셔야 돼요. 애들한테 맡기면 그냥 좋은 거예요. 본인에게 하고 싶은 거. 그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네 수능이야 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 힘든 거예요. 나 지금 공부도 해야 되고 과학 지금 물리 2 들어가 있고 화학 생명 2 들어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해? 이래서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힘들어요. 애들이 정말로 애들 혼자 못해요. 제가 항상 이렇게 간혹 여쭤드리는 건데 고등부 세트 혼자 했을 때 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지금 저희 학원에서 2명? 여자애들 중에서 약간 저는 서강대 학원 갈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막 쫙 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부모님이 터치하지 않아도 알아서 논문 써와서 저한테 성적 받고 쭉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수행평가가 있었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세팅을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특히 보고서 쓰는 거, 그다음 첨삭하는 거. 외고 애들 아무도 혼자 안 해요. 배치동 애들 아무도 혼자 안 해요. 다 부모님이 뒤에서 해주세요. 혹은 터트를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심한 경우는 아예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반복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학교, 학원, 부모님 같이 대학을 가는 거지 애 혼자 덜렁 학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대학 못 가요. 그런 애들이 없어요. 제주도는. 근데 우리는 그런 애들과 경쟁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도움을 주셔야 돼요. 약간 좀 근데 그걸 어떻게 도와주시냐라고 할 때 제가 사실 습득을 다 써주긴 해요. 다 첨삭을 다 해주긴 해요. 재원생들은 영어를 안 들어도 과학만 들어도 해주는데 그거를 제가 해와 하면 20명 중에 한 명 해와요. 부모님 이거를 이게 요거예요. 요렇게 써야 돼요. 쓱 보실까요? 요게 학종이에요. 세특이고 즉 고1 친구들, 중2, 중3 친구들은 수업 말고 얘를 챙겨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게 지금 서울대에서 제출한 건 제가 해준 건데 이제 이 친구는 뭐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화학 제품 부작용에 대한 수행평가를 주제로 탈리도 말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과정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추가 이론을 알아보는데 그친 게 아니라 실제 고민하고 검증하고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이 안 잡히시고 왜 하는지 이게 뭐냐면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뭐냐면 내가 좀 성적이 조금 안 좋아도 저 탐구 태도 있어요. 제가 지금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저 그 전공 좋아해요. 뽑아주시면 열심히 할게요를 보는 건데 사실상 그 의도보다는 이제 부모님들끼리 채택 경쟁으로 견주면 됐죠. 그래서 얘가 이거 혼자서 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이제 얘가 정말 했는가 한번 쪄주시거나 약간 좀 필요하고요. 요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창체나 이거 세특이나 마찬가지인데 예비 고1 친구들은 특히 요게 지금 대원의 사례예요. 외고랑 특목고 그다음에 과고는 학교에서 알아서 세팅을 해줘요. 그냥 학교 수업을 잘 듣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이런 특강을 들으면 거기에 대한 제출을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4, 6번 세팅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일반고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특강 안 해줘요. 그래서 일반고도 진로 수업이 있어요. 나 뭐 하니 했더니 유튜브 봐요. 학교에서 유튜브로 설명해 보여준 다음에 빈칸 채우고요. 그럼 그걸로 뭘 쓸 수 있어? 몰라요? 이러고 돌아가요. 그래서 약간 근데 이게 대치의 푸문고 양재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휘문 경기처럼 약간 확실한 고등학교가 아닌 이상은 대치여도 공교육 일반고는 한계가 좀 있어요. 이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케이스는 특목 자사가 조금 유리해요. 그래서 특목 자사는 그래서 이게 아시죠? 지금 고1 친구들이 외고 경쟁률 0대 터진 거. 그러니까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전까지는 우리 일반고 가서 트리피킹 점수 잘 따서 스카이 가자가 통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고1 친구들은 판을 봤더니 성적만으로 안 되네? 얘를 더 많이 보내? 그러면 일반고가 불리하네? 여서 터진 거예요. 외고 경쟁률이. 그러니까 요렇게 움직여요. 대체적으로. 미리 보고 전형이 어떤 예정이니 뭘 해야지로 움직여요. 근데 일반고에 갔다고 해서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일반고에 가도 잘 챙기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특목 자사에 대한 저는 찬성론으로 가고 싶진 않아요. 그냥 특목 자사가 안 맞는 친구들도 많아요. 성격이. 그래서 아까 제가 1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저희 향동고 2학년 전교 1등 친구는 제가 가르치면서 너는 대원에서 와도 전교 1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지금 외대보고 와도 전교 1등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머님한테. 왜 유빈이를 일반고로 보내셨나요? 라고 했더니 성격이 기가 빨린대요. 경쟁이 있으면. 근데 저는 정말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목 자사가 좋은 거 맞아요. 그리고 유리한 거 맞아요. 근데 상위 40% 성적 안 나올 거면 의미 없어요. 상위 40%가 안 나오면 어차피 일반고랑 같은 경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얘가 아무리 좋아도 점수가 안 나오면 빛이 못 발해요. 그래서 특목 자사에서 제가 정시반 대체해서 수업할 때 영재 과고 애들이 매년 있는데요. 상위 40%는 이미 조기 졸업 파이스트를 가요. 40% 밑면 애들은 영과고여도 일반고와 함께 학종으로 들어가요. 혹은 정시로 빠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가 특목 자사 좋은 거 알죠? 근데 경제적인 거 무시 못하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성향.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부에서는 대원외고에서
저한테 전교 1등 애가 4등급에서 6주 만에 전교 1등 된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주변에서 보는 거죠. 애가 쭉 잘하는 애가 아니라 갑자기 확 쳤으니까 쟤는 갑자기 왜 뛰었지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근데 그 친구는 약간 앉아서 밥도 굶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에 몇 번 일어나는지 세요, 친구들 옆에서. 그래서 애가 하굣길에 딱 붙잡고 너 오늘 3번 일어났더라? 라고 하더래요. 모르는 애가 나한테. 근데 걔는 거기에서 무너져서 다음 성적 내려갔어요. 2등급으로 쭉.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경쟁과 그런 기싸움에 약간 애가 난 좀 이렇게 숨막혀 힘들어 이러면 애 잡는 일이에요. 애가 정말 성적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거 버티지 못하면은 사실은 특목 자사에서의 심한 경쟁과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인데 성적이 안 나와서 결국 다시 정시 와야 되는 케이스가 들어가서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성향이라고 봐요. 그런 경쟁과 부담감과 기싸움을 웃기다 재밌는 컨텐츠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나 친구가 보고 있어 나 약간 막 숨 떨려 너 우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경쟁에서 어떤지를 보셔야 특목 자사의 메릿을 전부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약간 저는 특목 자사에 대해서 물론 가면 좋죠. 근데 그게 모두 정도는 아니에요. 이 친구는 지금 1.3이에요. 스카이 갈 거예요. 서울 갈 거예요, 이 친구.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가능해요. 다만 일반고의 단점은 일단 시험 범위가 너무 적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의 단점은 분위기가 아무래도 공부를 조금 더 양과 난이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장단을 잘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어떤지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고입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1부에서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부 내용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 내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제가 아까 1부 수업할 때는 조금 듣고 싶으신 내용을 먼저 질문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2부는 그러지 못해서 약간 아쉬운데요. 저희 2부에서는 전반적인 대입과 그 다음에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등부 친구들도 대치는 요 중에서 고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과, 윈터스쿨, 인터넷 강의, 과외, 자율형 독서실, 관련 독서실. 얘랑 얘는 큰 차이가 없어요. 얘는 둘 중 하나예요. 수업까지 해서 아예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그 공간에서 안 움직이는 애들. 두 번째는 이걸 관리형으로 하는데 이름만 윈터스쿨이에요. 수업은 별도로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실은 대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택 조합은 관리형 독서실, 즉 수업 없는 윈터스쿨과 단과의 조합을 제일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윈터스쿨 같은 경우는 내가 약간 큰 규모로 대치에 가서 좀 인기 있는 선생님을 골라 들을 수 있지 않는 한 약간 외곽에 있는 경우에는 강의의 퀄리티가 높지 않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을 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지낼지는 마찬가지로 아이의 성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에게 맞는 커리큘럼은 없고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 아이에게 필요 없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 겨울방학에 윈터스쿨을 깔 예정이 없었어요. 근데 요청이 있었어요. 윈터스쿨을 깔아달라.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윈터스쿨이 30명을 한 번에 케어를 하면 윈터스쿨 효과가 있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은 대치에서 윈터스쿨의 형태로 가장 인기 있는 형태가 전 과목을 세팅해주고 모든 내용의 숙제 양과 공부 양과 효율을 관리해주고 추적해준 다음에 피드백을 해주고 이제 들어가는 내용인데 굉장히 사실 관리할 게 많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윈터스쿨은 조금 요요가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약간 핸드폰 뺏겨가지고 놀았다가 나와서 갑자기 스크린 타임 20시간 갑자기 약간 고삐 풀려가지고 미친듯이 노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약간 2월까지 쌤 닫아졌어요. 할게 하고 3월에 바로 더 역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윈터스쿨에서 이제 또 단점 중에 하나가 고등부인데요. 이거는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아버님들은 아실 거예요. 전국에서 무작위로 모인 게 어떤 느낌인지. 근데 이제 윈터스쿨 기숙적이 특히 약간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사고나
혹은 뭔가 약간 그런 이슈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동네라고 하면 좀 괜찮아요. 약간 뭐 일산이나 약간 근처라고 괜찮은데 약간 기숙형 가면 좀 추천드려요. 제가 원래는 안 깔려고 하다가 깐 게 뭐냐면 소규모로 할 거예요. 맥스 15명 이내고요. 사실은 이거는 대치에서 일주일에 190만 원짜리예요. 수업 없이 관리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거고요. 다만 이거는 지금 저의 재원생, 고1 친구들이 쌤, 저 멀리 가기 싫어요. 열어주세요. 라고 해서 요청을 한 건데 요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친구들이고 실은 얘는 그거예요.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약간 얘는 사실은 이건 뭐냐면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관리가 들어갈 거예요. 수업을 정말 듣고 싶어. 또 수업 갔다 와. 라고 할 거예요. 수업을 안 들을 거면 제가 깔 거예요. 인강과 저희 수업을. 그리고 이제 얘는 수업의 양을 그리고 공부의 양을 매일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뭐 공부해서 페이지 펴라. 채점했어? 도장 찍어주고. 얼마나 풀어서 답지 되겠어?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리고 이제 매일, 매주, 월간 피드백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직접 관리를 할 거고요. 사실 많은 각오를 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정말 너무 하기 싫었는데 고2 여자애가 쌤 제발 해주세요 라고 해서 알았어 라고 눈물을 머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빡세요. 그래서 약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들어오지 않는 거 추천드려요. 이거는 내가 말 그대로 방학 1월, 2월을 아침부터 밤까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나에 대한 점검 그리고 아예 모든 걸 맡기겠다. 나의 모든 걸 오르버브에 맡기겠다 라는 각오로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은 내용이니까 그냥 앉아 가거나 있을 거면 저는 스터디 카트 가라고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약간 서로 에너지를 쓰는 만큼 이거는 내가 정말 각오가 있는 친구들에게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빡셉니다. 빡빡 학교 준비되고요. 단과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학쌤한테 제가 아까 추가생한테 요청드린 게 뭐냐면 과학쌤께서 숙제를 세팅을 해주세요. A, B, C를. 그리고 테스트도 세팅을 해주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중등 근육이 안 돼 있으면 남아. 너 남아. 수요일 11시 남아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과학쌤은 가끔 의문을 가지시는 게 중등도 수업이 안 되는데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기본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대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반을 가르치면 3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난이도가 갈려요. 그럼 영어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항상 보통 제 시간에 안 끝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의 수업을 등록하실 때는 좀 여유롭게 아예 수학처럼 1대1로 커리큘럼 짜시면 좀 나아요. 근데 과학이랑 영어처럼 다대일 수업일 때는 저희가 추가 보충과 과목별 클리닉이 항상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거는요. 지금 중1, 중2, 중3 봐주실까요?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요게 지금 중1 기출이에요. 지금 중1 있나요? 중2 지금 중2 기출이에요. 중3 예비고이 있으시죠? 어때요? 큰 차이 있나요? 영어가요. 중1, 중2, 중3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초딩을 가르쳐도 중1 스타트 끊으면 2달 안에 중3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중1, 중2, 중3은 큰 차이가 안 나요. 생각보다. 그냥 할만해요. 다만 이게 중3 고1이에요. 확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맨날 읍수하는 게 중3까지 일반적인 중등부 교재 푸는 걸로 대비가 아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게 지금 향등목고예요. 근데도 안 돼요. 그래서 외국은 더욱 안 되고요. 그래서 얘가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가면 가장 난이도가 뛰는 게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는 수학이나 국어랑은 다르게 정말 중3 고1이 3년째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중등부는 좀 공부를 미리 하셔라고요. 어떻게 받았냐면 이게 고1 기출이에요. 원문이에요. Which encourages individuals from come from the second norms 하면 encourage 장려하다예요. 근데 뭘 장려했냐면 수능을 장려했어요. 근데 여기서 얘가 conform의 동의어가 comply예요. 수능하다, depart, 분리하다, 출발하다죠. 그러면 오케이, 얘 하는데 앞에 변형하는 거예요. discourage로. 그럼 얘의 반이어면 얘도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중등이랑 다르게 단순 암기로 안 풀려요. 아예 문장을 새로 세팅해요. 이게 조금 양반인 케이스고요. 그 다음 케이스는 요거예요. 요거 보실까요? 요게 지금 원문이에요. Whether among ancient kings or modern politicians. 고대 왕이든 현대 정치인이든
This has happened again and again. 이건 반복적으로 발생해 over the centuries. 몇 세기 동안에 leading to inflation. 그게 inflation을 촉진할 거야. 요게 원문이었던 걸 throughout history. 역사 동안에 both ancient rulers and contemporary leaders. 고대의 통치자와 현대의 리더 둘 다 have repeatedly caused inflation. 인플레이션을 야기해왔어. 그럼 어때요? 원래 뒤에 있던 거 동사로 뺐죠. 그럼 뭘까요? 외운동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풀려요. 이거 고1, 고2 기출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3까지는 이런 시험이 안 나와요. 중3까지는 그냥 내가 4주, 6주 열심히 하면 바로 나오다가 고등부는 나 분명 열심히 했는데 정체야. 나 중3까지 정말 영어를 3년 내내 올백이었는데 72점 나와가 요래서 그래요. 그래서 고등부 영어 시험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제 추천은 사실 대칭의 세팅이 초4부터 고1을 풀어요. 근데 저는 그건 과하다고 보고요. 초4랑 초5부터 고1 모고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이제 외고를 갈 거면 추천이 중1 때 고1, 중2 때 고2 플러스 고3, 중3 때 고3 하는 게 외고 추천이에요. 외고 국제고는 이거 플러스 알파예요. 대원 외고, 일반 외고 60% 이상이 모의고사 1등급이에요. 그럼 거기서 경쟁을 시켜서 상위 경쟁을 할 거면 뭐고 요거 이상 내요. 그래서 중2예요. 근데 외고 갈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중2 여름방학에는 외고 기출을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풀어봐야 알아요. 이게 되게 흔한 게 외고에서 저 고3까지 다 풀리는데요. 저 올백이에요 라고 해도 고2에서 5등급 떠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게 고1이 아니라 고2 준비 그것도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 국제고는 덜해요. 외고는 특히 고1이 할만해서 슬프다. 고1 영어가 할만한 그 이유가 외고에서 고1 영어를 힘들게 내면 다 저녁 가요. 일반으로. 그래서 약간 발 못 빼? 고2부터 자 외고면 심화 영어 해야지 하면서 이제 달라져요. 시험들은 거의 모든 외고가. 그래서 내가 외고에서의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적응이 가능할까는 고2 내신을 맛봐야 돼요. 아 이런 걸 하네? 너 재밌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를 풀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몰라요. 대치와 항동의 차이예요. 대치는 내가 마주해야 될 걸 미리 맛봐줘요. 여자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게 있어. 항동은 그냥 가요. 전 좋아 보여요 라고요. 그리고 깨져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죠. 이게 어려울 게 이미 앞서서 보이면 이걸 미리 애들에게 예방주사를 좀 맞아주면 좀 편히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그런 케이스를 저는 추천드리는데 일반고다라고 하면은 일반고면은 실은 일반고도 고1, 고2, 고3 세팅하면 전부 1등급 나와요. 근데 적어도 요건 해야 돼요. 고2예요 심지어. 중3 때, 중3 12월이면은 고1, 고2가 시작돼야 돼요. 생각보다 고1, 고2는 할만해요. 생각보다 고1, 고2 큰 격차가 안 나요. 근데 갑자기 고3 격차가 좀 생겨요. 그래서 약간 조금 이런 격차를 고등부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수능을 고3 때 진도를 나가면 할 수 있을까요? 1년 내 시험을? 당연히 고3은 고2 12월까지 모든 과목이 끝나 있으라고 공교육도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고3 때 진도 나가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어느 정도의 선행은 필수적이다. 물론 이제 막 과한 선행은 저는 정말 비추드려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선행이 없으면 불가능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학교 시험, 내신이,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떤 부분이 힘들지를 미리 아시고 그 부분을 미리 세팅해 주시는 건 아이가 나중에 억울하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 날 이니시아 간 친구들을 고1 모고를 풀렸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고2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중3까지 영어 올백이었어요. 고1 1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하는데 70점대씩을 뒷자리인 거예요. 고2 1학기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겨우 조금 오른 친구인데 고, 중, 초, 6 친구들이 고1 모고 푸는 거 보고 저는 왜 저런 거 안 했죠? 저는 했으면 좋아했을 텐데라고 얘기를 해요. 애들이 자기 입으로 먼저 내가 이걸 지금 하면 안 됐을 텐데 왜 초 6 때 나 저거 안 해봤지? 중3 때 안 해봤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과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시험이 이렇게 변할 게 너무 자명해. 네가 마주할 게 이거야 라고 하면 그 부분 정도는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애가 나중에 커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막 싸워요. 그 친구는 엄마랑 싸워요. 분명히 어머니 뭐라고 하시냐면 너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열심히 안 해서 안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해서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그게 아니에요. 애는 열심히 해요. 다 외웠고요. 시험 범위. 문제 다 풀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변형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그 시험 범위 암기로 안 돼요, 어머니. 애가 불성실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학교 탓도 아니고 애 탓도 아니라 시험 시스템 탓이에요. 이게 연계가 안 되면 안 돼요, 원래. 초중부터 중3까지 성실하게 공부했으면 당연히 비슷한 공부를 했으면 고등도 비슷한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저는 그래서 약간 저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장 형편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능까지 학원을 아예 못 다니고 약간 되게 부러워했어요. 막 자료 받는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약간 사교육이 있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도 도움을 받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가혹해요. 가혹한 상황이 맞아요. 특히 이 부분은.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1 때 되게 힘들었어요. 고1 때 중3에서 올라왔는데 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를 몰라서 너무 힘들었던 학생인데 저도 그때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제 부모님도 그냥 이렇게 성실도 얘기를 하시고 이제 학교도 도와주는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저는 시스템 문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대체 일반고랑 자사등록고는 이건데요. 향동고가 돼요, 이거를. 향동고가 시험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에요. 향동고를 보통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향동고가 전체 시험이 30개라고 하면 3개는 이렇게 돼요. 거의 그냥 뭐 대체 일반고에 내도 나쁘지 않겠는데 나머지 20초는 되게 쉽게 돼요. 그래서 약간 결국에 1등급 싸움은 그 3개 맞느냐 안 맞느냐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약간 천차만별이고요. 요게 이제 외고예요. 외고 희망하시는 분, 외고 내신 볼까요? A부터 F까지 든 다음에 A는 E와 D의 1을 위한 보조 관념이다. 이거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3 모고까지로 안 풀립니다. 고2 내신이고요. 요거 본색 고2 가야 합니다. 허술형 볼까요? 외고랑 국적을 이렇게 됩니다. 지문 준 다음에 여기서 왜 V가 8로 기억된 경우가 X로 기억된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지 영어로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요게 외고 2학년 내신이에요. 1학년까지 안 그래요. 갑자기 튀어나와요, 2학년 때. 그래서 요게 외고를 나 그냥 고등 보고 할 수 있으러 가면 정말 기어 터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충 풀어보고 들어가요. 적분해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외고는 12월 달에 접수하고 내가 합격 뜨자마자 바로 각 학교에 기출반이 생겨요. 고1 거 풀어봐, 고2 거 풀어봐.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지금 병영어 수업을 하면 그 외고 수업하는 강사를 찾아가서 우리 애가 가고 싶은데 여름방을 색깔 깔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미리 풀어보시고 들어가세요. 약간 이런 격차가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꼭 풀어보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고등부를 가르치는 저희 입장에서 영어와 수학에서 희망입니다. 이제 초등부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있고요. 저희 모든 수업은 이제 전부 자료는 거의 자체 제작입니다. 거의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걸 항상 냅니다. 항상 숙제를 같이 내요. 그래서 안 해왔어요 에서 몰랐어요가 없게 그리고 부모님이 뭘 안 해왔는지를 알 수 있게를 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는 매 수업마다 관리가 들어가고요. 윈터스쿨은 이게 매주, 매일, 매달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약간 가이드가 필요해요. 이런 친구가 오는 거지 억지로 오는 거 비추천합니다. 내가 못하겠는데 억지로 오는 거는 저는 정말 비추천드려요. 애가 하고 싶은데 방향이 필요해는 추천드리는데 매일, 매주, 매달이고 매주 시험이 있어요. 점검. 그래서 약간 요거는 근데 항상 윈터스쿨이라고 해도 제가 단과든 과학이든 요게 실은 교육학에서 가장 효율적인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양을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요. 애가 100을 할 수 있으면 130까지가 베스트예요. 그 이상도 오바고요. 그 이하는 성적이 향상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요게 있지만 타이트한 시간 관리 양 맞지만 난이도와 양은 학생에게 맞춰 갈 거예요. 그래서 숙제도 저는 항상 단과든 윈터든 쪽 숙제를 해놓고 너가 여기까지면 30 더 해봐. 30만 더 해봅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으로 하면 전 되게 많이 봐요. 고2 여름이랑 고3 여름에 더 나와가지고 분명히 총명해서 얘는 네가 서울대 아니면 누가 가? 라는 말을 듣는 애들도
고3 열이 갑자기 4뜨고 3뜨고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되게 흔해요. 그래서 너무 과한 선행, 애가 100을 할 수 있는데 150을 하는 것도 비추정입니다. 정말 대치동에서 중3까지 티가 안 나요. 고1까지 그게. 근데 고2, 고3까지 티가 나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도 고3 휴문고 남자예요. 어머님, 아버님 둘 다 임원이세요. 애가 총명했어요. 고2까지 스카이 안정이었어요. 근데 고3 요를 갑자기 갖추라고. 갑자기 애가 모든 공부가 그래서 고3 100일이 안 남았는데 어머님께서 경찰서 가셨어요. 지금 애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착해요. 애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너무 과한 건 안 되지만 마찬가지로 100을 할 수 있는데 100을 시키는 것도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얼마나 어느 정도 깊게 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그거에 30%만 더 시켜주세요.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100에서 130% 사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숙제도 약간 써놔요. 애가 조금 지금 준비된 커리큘럼을 다 하는 게 어려우면 자 숙제 일단 A인데 저번 주보다 증가하겠습니다. 약간 조금 요런 유도적인 약간 플렉시블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요게 이제 아까 과학생께서 없다고 하셨는데 있습니다. 저희 적중 자료인데요. 그냥 저희 자랑입니다. 고등부에서 얼마나 비슷하게 나오는지. 근데 요게 대체랑 향동에서 다양한 학교의 장점이 이거예요. 다양한 학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보면 나와요. 보면 학교별로 대충 세팅이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이거 제 시험인데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학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보면 지문마다 유형마다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한정적이에요. 그것만 풀어보면 어느 정도 거의 맞춰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영어하고 과학하고 수학하고 내용이고요.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보이시죠? 아이들의 하나하나의 피땀 눈물. 그래서 이렇게 피땀 눈물의 시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물론 이게 모두 맞진 않아요. 이게 약간 내가 원어민적으로 공부를 했어. 나 솔직히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단하신 친구들은 필요하긴 해요. 약간 이런 맥락이 있다는 걸 약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커리큘럼은 중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등은 지금 요건데요. 요거는 제가 수학 선생님 모시기 전에 요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어에 대한 커리큘럼인데요. 요게 지금 올해 중1 친구들이랑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올해 중1 친구들이 중등, 고1, 고2까지 요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중2 친구들은 여름방학부터 저희 개강을 했습니다. 중2 친구들은 고1 모고 시작하면서 문법 총정리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 2번 내년도 예정입니다. 내년도 이니시아반 저는 세팅이 이거예요. 중1은 고1, 중2는 고2, 고3, 중3은 고3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애들이 몰라요. 슬쩍 넣으면 고1인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막 하다가 슬쩍 중1, 중2, 중3, 고3 올라가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슬쩍 넣어서 세팅을 다양한 레벨을 하면서 결국은 내가 이니시아, 크레스포, 고3까지 고3 모고를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여기까지 영어랑 하나 더 이거는 제가 앞부분에 한 내용인데요.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전국 시험을 봅니다. 지금 이니시아 친구들 이미 봤어요. 제가 강남구 기준으로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 기준으로 중등부 친구들은 본인이 어디 위치인지를 몰라요. 전국 모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저희가 요거를 이니시아랑 크레스포 친구들은 진행을 1회 했고요. 내년도 1월부터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전국에서 어디인지인데 생각보다 안 나올 거예요. 자, 기준을 대치학원과 연계해서 강남구 기준을 뺄 거거든요. 평균을.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얘기를 해요. 생각도 안 나왔지? 강남구 기준이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